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 중 테슬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부분 아시죠? 이 시대의 천재 그리고 혁신적 사업가, 하지만 때때로 이상한 트윗질로 종종 비웃음을 당하고 미국 정치계에서 한 번씩 자신의 소신을 밝혀 대중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테슬라를 창업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테슬라는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후 2004년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테슬라와 인연이 시작됩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은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인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초기 창업의 핵심 가치는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원유에서 추출된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세운 회사입니다. 하지만 초기 창립자인 하드와 타페닝은 자금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언 라이트라는 테슬라 총괄 개발 담당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초기 창립자인 하드와 타페닝을 만나 초기 테슬라 모델인 로드스터 개발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테슬라의 성장을 이끕니다. 이후 이들은 스페이스X 본사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일론 머스크는 그들의 청정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사업에 매료되어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테슬라를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머스크는 계약 당시 옵션으로 자신을 회장으로 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초기 창업자인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은 머스크가 분명히 테슬라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결국 이 조건을 수용하여 머스크는 테슬라 회장 및 디자인 총괄 자리에 가게 됩니다. 테슬라는 초기 증권가의 상장 후 계속되는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총 8번의 투자 펀딩을 외부에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머스크 지분만 늘어나고 나머지 창업자들의 지분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역사적인 주식 고점 시기에는 일론 머스크만 빼고 나머지 공동 창업자들은 전부 회사를 퇴사하여 머스크처럼 큰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초기 창업 시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차량의 성능, 제로 배급 디자인, 주행거리, 그리고 초기 모델인 로드스터의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결과 2006년 7월에 최초 모델 로드스터가 공개가 됩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최초의 전기차 모델로 기존 내연 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었으며 전기차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초기 테슬라의 성공 요인으로는 처음 모델 로드스터를 한정판으로 작은 수량만 일부 대중들에게 예약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유명인들을 위한 마케팅이었고, 결과는 대성공을 얻었습니다. 그 100명의 예약한 인물들에게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전세계의 환경 및 진보된 기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홍보하였고, 이는 전세계 모든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100명이 직접 차를 몰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항상 언론이나 SNS에 노출이 되어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차별화된 판매 전략으로는 직무, 급속 충전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사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테슬라의 고유한 기술이고, 배터리 슈퍼차징 방식이다. 즉 초창기 전기차 시장에서 급속 슈퍼차징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 또한 테슬라의 판매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창업 후 가장 최신 모델 Y가 나올 때까지 많은 부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즉 피똥사게 고생을 하였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여 순차적으로 모델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으며 결국 전세계 1등 전기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기준 전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발라버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부도 위험에 대하여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부도 위기는 초창기 공동 창업자였던 에버하드의 무능한 경영 능력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로드스터 한 대를 만드는데 2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즉 지나치게 물류비, 부품비가 발생하였지만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판매 가격은 대당 1억 원 정도 책정이 되었던 것이다. 즉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고, 이런 적자 구조에 대하여 경영자인 하드가 테슬라 이사회에 아무런 보고하지 않았으며 점점 회사는 망하는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초기 투자만 하고 테슬라 경영에는 무관심하였던 머스크는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 당시 전기차 업계 최고의 컨설턴트에게 많은 돈을 주고 현재 처해 있는 테슬라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게 시켰고, 컨설턴트의 보고서 확인한 머스크는 창업자인 에버하드가 쉬는 날 긴급 이사회를 이용하여 그를 부사장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테슬라 임직원들 강하게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테슬라에 장착되는 모든 부품에 대하여 단가를 낮추어 차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직원들에게 주당 근무 시간을 더 많이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자신이 생각할 때 일하는 역량이 없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이 당시 테슬라의 초기 창업자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슬라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시 모델인 로드스터의 생산 일정이 지연되자 결국 머스크도 자금이 말라버렸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나사에서 우주정거장에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나사에 입찰을 넣게 됩니다. 잘되는 놈은 오줌을 싸다가 돈을 줍는다고 그 당시 머스크가 키워오던 우주사업 스페이스 X는 3차 발사 실패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극적으로 4차 발사 성공을 한 상태여서 나사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나사에서 최종 계약 체결에 성공한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게 되고 또한 이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테슬라 역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나사에서 발주한 입찰 계약에 성공하면서 극적으로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모델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의 두 번째 부도위기는 2008년 말 금융위기 때 또 발생됩니다. 이 당시 금융권에서는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반려하던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모델 S의 디자인 지연이 지속되어 출시를 못하게 되어 있어 막대한 손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머스크는 독일인 출신인 디자이너를 테슬라에 고용하여 차의 대부분의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생산 일정 지연으로 자금은 또 다시 마르게 됩니다. 결국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을 평소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및 청정 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 자동차 회사 다임러와 미국 에너지국에 팔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지분을 넘기고 대량 생산 공장을 인수받아서 모델 S를 생산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세 번째 부도위기로는 모델 S를 산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비싼 가격 대비 내구성 및 실내 장식에 불만이 터져나왔으며, 또 그 당시에는 서비스 센터도 별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델 S를 중고차로 팔면 되사주는 시장도 형성되지 않아서 실제 구매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상장한 신생기업인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원하는 세력으로 주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부도위기에 처한 머스크는 결국 회사의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모델 S를 판매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판매를 독려하였으며, 그의 절친인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에게 찾아가 테슬라를 매각하는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머스크는 테슬라를 구글에 팔고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테슬라의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임직원들은 이 계약을 반대하고 결국 매각 협상은 실패에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번에도 하늘은 테슬라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판매 계약이 기적처럼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고 테슬라의 계좌에는 큰 돈이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머스크는 구글과의 계약을 철회하고 모델 S를 대량 생산 및 고객들에게 인도하게 되었고 막대한 영업이익이 발생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초기 테슬라 창업에서 현재까지 전기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안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